각자의 생업을 지켜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17일간 열리는 제88회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과 제안 설명을 청취합니다. 의회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편성의 적정성과 우선순위를 살피고 합리적 배분을 통해 부족한 세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행정 서비스 혜택이 필요한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의정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연구 모임 등록 및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의회가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1일 스포츠 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구축 연구 모임을, 2월 27일에는 반려동물 공간 구성을 위한 연구 모임을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오는 3월 12일에는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 모임을 열고 회원들과 함께 세종의 치안과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연구 모임에서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제언을 주고받으며 연구 모임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는 여주시 세종문화관광재단을 방문해 이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종시 여러 축제의 기획, 연출, 진행 전반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전문가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의회 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역량과 지역을 아끼는 마음을 갖춘 전문가가 산하기관장을 역임했을 때 지역사회가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세종시도 시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인사청문 제도를 통해 산하기관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월 16일에는 경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각 지역의 현안과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지자체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3월 12일에는 우리 세종에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개최됩니다. 올해도 지방의원들이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 잠재한 문제를 발굴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시도의장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제88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5일부터 3월 21일까지 진행되며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시정질문을 비롯한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70건으로 조례안 50건과 예산안 2건, 결의안 2건, 규약안 1건 등 규약안 1건, 보고 동의안 13건, 보고 2건 등입니다. 3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현옥, 이현정, 김현미, 최원석, 네분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 및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과 제안 설명의 건 등을 청취할 예정이며 3월 6일에는 제2차 본회의 김효수, 김학석, 김영현, 김현미, 박남희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시정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3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현옥, 상병헌, 안신일, 김영현, 김광훈, 김재영 의원님의 5분 발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제88회 임시회가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는 회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내일이면 경칩을 맞이합니다. 본격적인 봄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세종의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장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현정 의원입니다. 지난 87회 임시회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도시광장 사용료 면제 조항을 마련하고 시가 주관하는 행사 진행 시에는 판매 행위도 일시적으로 허용하여 도시 상징광장 활성화, 더불어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사업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검토를 통해 실증 참여 기업 유출을 최소화하고 관련 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시민들의 삶이 활기차고 윤택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88회 임시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중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23건으로 주요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및 인력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이용과 그에 따른 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김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향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향리 상생마을은 작년 5월 준공되어 저소득 서민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향리 상생마을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입주자 모집 방안,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안, 계약 절차, 임대 보증금 등의 내용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후 사후관리를 위해 농장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한 건강한 먹거리 제공,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운영 등 육성 등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운영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목록을 정비하고 경관위원회 변경 심의 대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경관위원회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황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50% 이내에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고 원금은 지원 기간 동안 등등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 번째, 윤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거점 사업을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조문 및 문구를 상위 법령과 일원화하고 신설된 법 제48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 100분의 15로 규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이순열 의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도 주변 금강수 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세종구 시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연구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시장이 연 1회 이상 금강에 대한 수생태계 변화 조사를 실시하고 금강 수생태계 보존을 위한 시책 수립을 하도록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금강 수생태계 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환경 보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덟 번째, 행정복지위원회 임태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골목형 상점가의 환경 개선 사업과
조경시설 설치 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골목형 상점과 활성화를 지원하여 침체된 상권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9번째,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 수립 시행 및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0번째, 행정복지위원회 여기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등 권리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정책협의회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건강한 경제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중 심사할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6,910억 원 대비 527억 원이 증액된 7,437억 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긴축재정 구조 속에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불효불급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소외되는 것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정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에 안내드린 것처럼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일정상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내일이면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봄으로 향하는 경칩입니다. 봄날 새싹들이 조금씩 싹을 틔우듯 올해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도닥이는 때가 아닌가 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올 한 해 앞에 놓인 의정 및 시정 계획을 다시 한번 살피고 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시민의 행복과 함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88회 임시회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3월 5일부터 3월 21일까지의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17건, 예산안 2건, 귀하안 1건, 동의안 9건, 보고 2건 등 31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3월 7일부터 11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14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입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 평가 결과 일반 정비 권고를 받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인용 법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 책임에 대한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네 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입법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오탈자 수정 및 상위 법령 개정 사항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고용 환경이 취약한 중증 장애인 및 여성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6번째, 김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서면 심의 의결 및 원격 회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7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단체 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8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 등의 권익보호 등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9번째, 최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관내 대학 학생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학생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10번째, 최한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사 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의 지역 청년 채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인력 수급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11번째, 최한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원 절차에 대한 인용 조항을 명확히 하고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12번째, 김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사업 중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사의 사업을 다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13번째, 강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독도교육진흥 조례안입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독도교육진흥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 의식과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발주하여 공사가 완성돼 시설공사의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31건의 안건에 대해 세종시 발전을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시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8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봄날 가정의 행복과 웃음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대표 발의하신 최현석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이번에 발의를 하셨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시 관내에 있는 공사공단 또는 출자 출연 기관에 있어서 직원을 이제 신규 채용할 때 우리 시 지역 세종시의 거주지를 두고 있는 지역 청년의 채용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청년 인력 수급 계획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요. 또 신규 채용 비율을 어느 정도 이제 규정을 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도 또 의논하고 상임위 회의 과정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그 말씀 가운데 조금 이해관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를테면 공사공단이 그 세종시에 전국단위 공사공단이 꽤 밀집했어요. 근데 문제는 해당 그러면 뭐 세종시 대학이라고 해야 뭐 사실 거의 없잖아요. 없고 또 그 공사공단이 전국단위이기 때문에 그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데 비해서 청년들은 지역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일자리가 굉장히 급한 상황이라서 이걸 조금 중요하게 취급을 해서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세종시만의 공사공단이라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다. 아마 그
청년들을 자녀들 뭐 우리 저 학부모님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도 그걸 좀 세심하게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상임위 회의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우선은 근거를 좀 마련해서 청년 인력 수급 계획에 대해서 좀 규정을 하는 것으로 두고요. 향후 이제 진행되는 사업 과정에서는 소통하고 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분 정도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아, 예. 예, 세종광수 이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금년에 시행되기로 한 그 다자녀 입학 학생 가정 그 축하금이 있죠. 이번 금년에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혹시 집행부에서 그 금액을 명시하는 부분이 부담스럽다 해서 좀 빼자라는 제안이 회부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다자녀 가정 학생 입학 축가금 지원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어서요.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사실 예산이 전부 다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시 관내에 있는 초등, 중등, 고등학생까지 다자녀 가정에서 셋째 이상 아이가 입학을 하게 되면은 축하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총 한 6억 5천 정도 드는데 2억밖에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는 초등학교 입학 학생들에 한해서 좀 진행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조례는 금액이 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30만 원, 중학교 40만 원, 고등학교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너무 이렇게 존속되어 있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그 부분은 좀 삭제를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럴 생각이시라는 거죠? 네.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옥입니다. 세월은 어느덧 봄의 문턱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활기찬 봄을 맞아 올해 계획된 목표를 향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학교도 새학년 새학기를 맞아 꾸준히 준비하는 바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학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지원하는 교육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시민들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소망하는 계획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늘 함께하는 마음으로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8회 임시기간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시청 시민안전실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 10건과 촉구 결의안 1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225억 7,317만 2천원 대비 총 14억 6,269만 1천원을 감액한 211억 1,048만 1천원입니다. 이번 예비심사에서는 감액 규모가 적정한지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중점적으로 살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안건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 방안을 반영하여 보험이 보상 범위를 정비하고 부정 수령 등 보험금 지급이 제외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김학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순직, 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이 중복 지급을 금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신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혁신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혁신학교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특정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보궐위원회 임기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이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 도서관 및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학교 도서관 및 학교 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 사항을 신설하고 전담 부서 운영 및 전문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국어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어 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과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김학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역사 바로 알기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구체화하고 역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제가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 운영 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를 중심으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 및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제가 대표 발의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입니다.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법적, 제도적 정비를 촉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임시회 기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할 주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화재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해빙기를 맞아 학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 세밀하게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주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세종의 안전지킴이 역할과 안전한 도시 세종을 위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우리 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의견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2답변 순서입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4일자로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께서 현재 사퇴서를 제출한 상황이고요. 사퇴서가 접수된 상황에서는 우리 의회 그 규정에 따라서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 그 위원장을 그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는데요. 지금 가장 궁금하신 쟁점 사항이 아마도 제 생각이 맞다고 하면 이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남은 임기를 계속해서 위원장직을 맡아서 수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또 남은 위원장직을 또 수행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으실 거로 사료가 됩니다. 혹시 포함이 되시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위원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20명 의원의 전원 의견이 모두 반영이 될 것이고요. 이것을 당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개인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물론 약 4월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실 분이 굉장히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일 있을 그 임시회 1차 또는 2차 본회의에서 투표로 결정이 될 것으로 지금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에서 집행부에서는 그 준비에 지금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예, 포커스 뉴스라인의 최준길입니다. 교육청 그 혁신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조언의 문제도 개정안과 관련해서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교육청이나 학교에도 각종 위원회가 기계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거의 그래요. 계속 헤쳐먹는 놈만 헤쳐먹는다. 요거를 이번 조례안 개정할 때 아예 한 번 하는 사람은 아니 연임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누구 그 사람들 얘기대로 하는 사람만 계속 해먹고 그 사람들만 뭐 어떤 정의를 해야 되고 이건 안 되잖아요. 그게? 이번 개정할 때 아예 조례는 그거 갖다 못을 다 걸어놓은 게 연임까지는 가능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은 안 된다. 또 이제 그 교차로 또 해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1인 1우예나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개정을 하는 게 좋겠다 싶은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최종위원 기자님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모든 세종 시민이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청 소속 위원회가 몇 개인지 조사를 했었고요. 약 100여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그게 왜 그런가 제가 좀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조례들이.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지기는 하나 그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위원회 소집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연임 규정은 이제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회전문 인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인이 여기 다수의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게 우리 지역의 어떤 인프라에 대한 한계점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 반면에 이제 위원회 활동을 하려면 사실상 그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가 힘든 구조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이나 야간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대부분은 주중의 낮 시간대에 위원회가 열리게 됨으로 인해서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실질적으로는 한정되어 있다는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온라인 우리가 회의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가 열려 있는 것으로 저 또한 그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차원에 인해서 중복적인 위원회보다 조금 더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뭔가 본인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원회에 좀 중점적으로 그 몰입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 을 통해 제8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 일정과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88회 임시회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5일 개의하는 제88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 동안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심사 활동을 실시합니다. 지난해 말 2024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불과 3달도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긴급하게 실시되는 추경인 만큼 예산 편성의 시급성과 필요성, 효과성 등을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2조 61억 원 규모이며 일반 회계에서 기정 예산 대비 4.98%가 증액된 780억 원이 증액되었고요. 특별회계에서는 기정 예산 대비 6.51%인 22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5개 광고 발전 기금과 고향사랑 기금에서 7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안은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로 불확실한 세입 여건 속에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연초부터 시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2024년도 본 예산 편성의 미비점을 해소하고 시정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사업들이 우선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면서 시 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살피고 올해 처음 이루어지는 추경인 만큼
소중한 세금이 낭비 없이 세종 시민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열과성을 다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이 크게 겪는 시민과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일정 및 운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유인호입니다. 그동안 세종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와 동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현장에서 찾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오직 민생과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나아가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88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3월 5일 1차 회의에서 의사 일정, 시정 질문,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건에 대해 협의하고 3월 15일 2차 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각 상임위에서 실시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세부 안건 중 의회 사무처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43조,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감사반은 의회 운영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여 위원 4명과 감사 지원 직원 4명을 편성하고 정례회 기간인 6월 12일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으며 정책 대안 개발과 방향 제시에 초점을 맞춰 철저한 감사 정보 수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반적인 의회 사무처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필요하거나 목적이 불분명한 행정이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시민 여러분의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도록 노력하며 내실 있는 소통을 통해 시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그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언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2답변 순서입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네, 뉴스프림 홍근진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거 운영위원장님이 좀 아실 것 같아서 자율방범대 활성화 연구 모임에 대해서 네. 운영위원회에 이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신청이. 네. 위원장님 좀 아시는 범위에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도 계속 질문이 나왔는데 그 이소희 의원 오늘 사태에서 접수가 됐는지 여부하고요. 그렇다면 아까 이제 교육위원장 선출 문제에 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분이 이제 국민의힘 비례대표인데 지난선거 때 비례대표 2번이 이제 승계를 할 것 같은데 그 절차에 대해서 언제 그러니까 이분이 정식으로 오늘 사퇴서를 제출했는지 여부하고 그러면 그 처리 기한이 언제인지 승계하는 분은 언제부터 의원직을 수행을 하시는지 이번 회기에 중에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교육위원장 얘기도 나왔는데 교육위원장 같은 경우 이제 3개월 남은 것 같아요. 그분이 승계하는 분이 교육위원회로 들어가시는 건지 여부, 법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게 이제 여야 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는데 협의는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등등 좀 궁금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 질문 주신 거죠?
네, 일단 자율방범대 관련돼서 좀 많은 범위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3년 4월 27일 날부터 시행이 되어졌고요. 저희는 그 12월 18일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을 통해서 현실적인 자율방범대 지원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좀 만들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 치안 관련된 사실 수요 인력이 상당히 적습니다. 자율방범대가 거버넌스로서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나은 치안에 대한 체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모색을 찾아보고자 사실 연구모임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현정 의원께서 대표의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질의를 주셨던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소희 위원장께서 사직서를 제출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회기 중에는 저희가 의결을 통해 가지고 의원직 사직을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지금 회기 전이지 않습니까?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허가를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사직 처리를 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선거관리에 통보를 하는데 보통 저희가 선거관리에 통보를 하고 나서 보통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승계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그러니까 저희가 1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를 하게끔 되어져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통보를 받은 후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다음에 승계를 받아야 될 의원에 대한 결정을 내용들을 좀 확인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자 결정 자체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넘어갔는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넘어간다 하면은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 결정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 후속 절차를 이제 의원에 등록하고 후속 절차를 내부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주셨던 부분은 남관 3개월 정도 남은 직인 거죠.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김현옥 위원장께서도 설명을 좀 주셨지만 현재는 여야 간 논의 중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들 사실 20분의 의원님들이 개개인의 역량이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현명한 좀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어 싶지 않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기자님이 안 되시므로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구의 임시회 의정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